여러분들께 오늘 보상 플랜을 좀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크릿은요, 회사를 믿고 제품만 쓰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사실 보상 플랜이 그다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미팅을 하시거나 뭔가 회사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알아보실 때 꼭 보상 플랜만 어디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거나 내가 들으려고 할 때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 보상 플랜에는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 못해요. 네, 산수만 퍼센테이지만 할 줄 알아서 좀 여러분들께 이 보상 플랜과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쉽게 시키면서 보상 플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비즈니스를 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제품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냄새를 맡아야 돼요. 무슨 냄새요? 돈 냄새. 우리는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어떤 흐름? 시대의 흐름. 돈의 흐름이에요. 네. 제가 답을 뒤에다 펼쳐놨는데, 네. 영상 보고 너무 이렇게 설레지 않으신가요? 설레요. 영상을 찾다가 이 영상을 보는데 혼자 약간 멍하니 모니터 앞에 좀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시크릿이 여러분들께 불을 가져다 주는 그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 돈의 흐름, 돈의 냄새를 맡으려고 우린 여기 왔습니다. 그렇다면 돈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 생겼을까요? 옛날에 옛날로 할아버지로 돌아가면 자급자족 하던 시절에는요, 돈이 필요했을까요? 필요가 없었겠죠. 이 그림과 같이 포도와 생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물물 교환을 하면서 거래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돈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보니까 나는 생선을 많이 가지고 있고 쟤는 포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생선을 가지려고 하루 종일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근데 포도는 봤더니 그냥 나무에 있는 포도를 따다 준 거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해요? 공격을 해요. 그 땅을 침범을 하고 그 땅을 내가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고요. 그러면서 문명이라는 게 또 생기게 됩니다. 왜? 불을 저쪽 추척하고 강한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남으면서 내 땅을 넓혀가니까. 그래서 문명이 생겨나면서 그런 문명이 대등한 사람들끼리 문화를 교류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린 돈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돈의 필요함이 그때부터 생겼다고 보는데요. 그럼 돈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면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증기예요, 증기. 전기가 아니고 석탄이라든지 나무를 떼서 얻는 에너지를 써서 이런 기차라든지 증기선을 이용해서 문화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는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던 게 이제는 배랑 기차로 대량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강한 사람들은 더 빠른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 때 드디어 전기라는 게 들어옵니다. 전기라는 게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밤이 없는 거예요. 공장이 24시간 돌아가는 거죠. 더욱더 빠르게 산업의 발전 속도도 가면서 돈도 점점 빠르게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는 길로 접어들고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 때는 드디어 이제 인터넷망이 구축이 되죠. 그래서 집에서 핸드폰이나 전화로나 아니면 홈쇼핑을 보면서 주문하게 되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저는 4차 산업혁명 좀 복잡한데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하나로 여러분들 집에서 아무거나 다 살 수 있어요. 사람 빼고 다 살 수 있어요. 그냥 주문만 하면 다음날 불과 12시간도 걸리지 않고 내 문 앞에까지 택배가 놓여 있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급변하는 이 돈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돈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아마 사업 설명회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요, 플랫폼이라고 해요. 플랫폼. 내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력이 강하고 돈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 키워드라고 했는데 그럼 뭐예요? 공룡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렇게 큰 공룡 기업들이 결국은 살아남고 그들이 돈을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크릿이라는 회사를 등에 업고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돈을 벌자는 거죠. 결국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돈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 오늘 앉아 계신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요. 패러다임은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냥 내가 싫다고 해도요,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요. 아까도 김하나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험 얘기도 나왔었죠. 네, 옛날에는 우리가 보험이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냥
누구나 들고 있고 그 보험에 대해서 내가 다시 설계해주고 네, 패러다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트워크 누군가는 거절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도태될 거예요. 계속해서. 왜? 시대의 흐름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앞으로 대세가 될 거고요. 네트워크가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자, 보시면 네트워크 1세대라고 해요. 1980년대, 88년도죠. 올림픽 때부터 보면 쌍팔년 들어오고 하잖아요. 이때는 네트워크를 또 뭐라고 했냐? 진짜냐 가짜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2세대를 보면요. IMF 금융위기 이후에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진다. 이 말은 뭐냐? IMF 이후로 비정규직이라는 자리가 생겨나요. 뭐냐면 혼자서 받는 월급을 두 명이서 나눠가지는 거예요. 그게 비정규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이 안 되니까 부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네트워크가 엄청 성행을 했죠. 근데 이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몰리다 보니까 불법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조이팔도 있고요. 네, 그런 불법이니까 네트워크가 불법이 아니었고 네트워크에 돈 버는 방법을 돈으로 지급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2세대 때는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럼 3세대 볼까요? 자, 네트워크가 법안이 통과되고 어떤 안전장치들이 생기고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집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합법적인 기업이 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로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미팅을 다니시는데 진짜냐 가짜냐 아니면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점점 시대에 도태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 오히려 더 돈의 흐름에 선구자로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를 하실 때 요것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자부심 있게 미팅 또는 내가 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네트워크 4세대를 볼게요. 이게 현재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에요. 뭘까요? 어떤 흐름이 될까요? 시크릿이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아무거나 뱉어보세요. 4세대. 뭐 방금 들었는데? 글로벌? 역시. 네. 지금 네트워크 4세대의 패러다임은요.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가 안 한가요? 네. 진짜냐 가짜냐? 진짜예요. 네트워크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합법이 됐어요. 물론 불법인 회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불법과 합법을 가리는 선반을 가지고 있죠. 시크릿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3세대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는 이제 회사를 믿는 거예요. 회사가 얼마나 탄탄하고 우리 그룹이 얼마나 탄탄하면 시스템이 얼마나 좋느냐.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지 아닌지. 근데 우리 시크릿은 전 세계 40개국에서 이미 오프라인 매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네트워크 4세대의 성공자는 시크릿이 우뚝 설 거라고 다짐을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알고 계시죠? 네트워크 회사 중에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포인터가요. 회사가 정했어요. 10만 원이라고. 근데 회원가입하면 7만 원에 주겠대요. 근데 정작 이 10만 원을 파는 네트워크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시크릿은요, 이미 오프라인 매장에서 10만 원에 팔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또 싸게 팔고 있어요. 그리고 회원가입하면 더 싸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가와 회원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죠. 다른 타 네트워크 회사들은요, 그냥 정상가만 있는 거예요. 회사가 정한 정상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시크릿이 네트워크를 이끌어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돈의 흐름에 대해서 살짝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흐름이에요. 마케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보면요. 1920년대 처음 하버드대에서 논문으로 발표가 돼서 그 대학원생의 논문을 훔쳐다가 대학 교수가 발표를 합니다. 네, 우스갯소리인데 어쨌든 하버드대 대학원생의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59년도에 40년도에 땡트리 라이트 보상으로 쓰여지게 되고요. 그게 A사 창립의 기본적인 마케팅 방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에요. 자,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요, 이 당시에 굉장히 성공적인 보상 방법이었어요. 왜? 금융업계 종사자들께 이렇게 수당을 나눠주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브레이크어웨이의 단점, 장점은요,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뭔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내가 굉장히 발이 많아. 인맥도 많고,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소득을 받을 수 있겠죠. 왜? 해바라기로 뻗치니까 그 해바라기로 뻗은 사람들의 매출을 다
내 매출을 잡으니까 어마어마한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수의 제한을 둡니다. 제한을 두고요. 또는 혹은 그러니까 여기 3명째, 4명째 올라오는 매출을 잘라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건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는 혹은 이 세 번째 있는 나의 파트너가 엄청난 능력으로 또 해바라기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립을 시켜요. 그래서 브레이커 어웨이가 왜 브레이커 어웨이냐면요. 대수를 내려가다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매출이 그 이상 치면. 그래서 따로 독립된 그룹으로 봅니다. 왜? 물론 능력자들끼리는 돈을 벌어요. 자, 이 방법은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고 효율적이에요. 왜? 미국이나 유럽들은 마트를 한번 가려면 2-3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팬트리가 있어요. 목장에서도요. 내 목장인데 내 목장에서 차를 타고 돌아다녀야 돼요. 내 집을, 내 땅을. 그래서 한 마을에 이런 능력자 가운데 능력자가 한 명 있다면 그분이 뭐 이런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 사람 혼자 돈 받다고 좋아하겠어요? 아니에요. 비싼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니까 한번 가입해보니까 내가 마트를 가지 않아도 집 앞까지 택배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동네마다 이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 굉장히 성행을 했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도 땡웨이, 땡스킨, 땡벌라이프 우리가 아는 3위 이 회사들이 쓰고 있어요. 기존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왜? 그 회사들은요 50년대, 60년대 창업을 했어요. 그때는 뭐예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왜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야만 했을까? 1950년대 집에 뭐가 있어요? TV가 있어요. TV를 틀었더니 흑백 TV 속에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잠깐 졸리시니까 한번 듣고 갈까요? 박수 치면 춤추려고 했는데 네. 자, 1950년대 우리나라입니다. 네, 웃음이 나오지만 굉장히 슬픈 과거죠. 한국전쟁이었어요. 자,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을 때 네트워크는 미국에서 이미 성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으로.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또 발전을 하죠. 그리고 산업혁명의 속도로 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인천에서 사업 설명을 했었던 거고요. 인천이에요. 군산 제일초등학교고 이게 강남입니다. 1950년대 뭐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대수가 자꾸 내려가면 이걸 누가 계산할 거예요? 주판도 굴리는데 한계가 있고 하다가 까먹으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룹의 매출이 올라오면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브레이크.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보상을 푸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발전을 했겠죠. 그런 방식들도 많이 발전을 했겠지만 결론은 1950년대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이미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보상 방식을 바꾼다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PC방 엄청난 속도로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망이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는 그 로켓 발사, 인류 최초 로켓 발사를 하면서 IBM으로부터 슈퍼컴퓨터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컴퓨터가 생기다 보니까 굳이 이 매출에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21세기 마케팅 방식, 바이너리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 좋다, 바이너리 방식이 좋다 뭐 이렇게 싸우실 필요가 없어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브레이크어웨이 방식대로만의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고 바이너리 방식은 21세기에 맞춰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바이너리 방식의 단점은 뭐예요? 에이스가 안 나오면 내가 끝까지 에이스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장점은 뭐예요? 해바라기를 펼치지 않고도 내가 양쪽 2명만 소개를 한다면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퍼지고 퍼지다 보면요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 같은 에이스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 방식은 1990년대부터 바이너리 방식으로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요 저는 이 바이너리 마케팅이 맞다고 봐요. 왜?
미국은 마트가 정말 멀고 동네 안에서 내가 뭔가 선점을 했다면 이 사람들한테 싸게 그 제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서로 윈윈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 특이점이 있죠. 남 잘 되는 꼴은 잘 못 봐요. 그래서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 들어갔는데 쟤만 돈 버는 것 같은 거야. 나는 못 버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오히려 바이너리가 맞아요. 왜? 문만 열어도 바로 앞집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한 동이 다 내 바이너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101호, 101호 이렇게 양쪽.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서로 도울 수 있게, 서로 돕고 너도 벌고 나도 버는 그런 바이너리 마케팅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4세대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이 바이너리 방식이 이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 강의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셨나요? 네. 저희 시크릿이 가진 보상 플랜 방법들입니다. 몇 가지인가요? 5개. 5가지 중에 제 강의 들으신 분 말고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5가지 중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점. 다른 점 하나 뭘까요? 빠르게 손 드신 분들한테 상품 드릴게요. 저기 뒤에 안경 쓰신 분은 군산에서 제 강의 들으셨어요. 제가 알아요. 자, 네. 제가 처음 했는데 뭐죠? 팀 커미션 왜요? 절반만 맞추셨기 때문에 상품은 나중에 드릴게요. 자, 다른 점이 뭐냐면요. 1번 팀 커미션입니다. 왜요? 보너스가 없어요. 2번, 3번, 4번, 5번 보면요. 보너스라고 합니다. 보너스가 뭐예요? 내가 한 일보다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결국은 5가지 중에 몇 번째? 단 첫 번째.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 없어요. 제품만 열심히 쓰면 누군가 물어보니까. 적어도 내가 피부가 좋아지고 내가 다이어트가 되고 내가 이뻐지면 적어도 내 주변에 2명은 궁금해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이 2명이 없다? 네. 자, 그래서 이 팀 커미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이거 영상 나왔나요? 네. 돼지 저금통 떨어지는 거? 네. 요 영상도 제가 멍 때리고 한 10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바이너리 마케팅이라고 그랬죠? 내 좌와 우로 두 갈래로밖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그냥 찾아가요. 첫날 그냥 카드 내놔. 그래서 바로 친구로 가입하고요. 한쪽은 내 친구들, 그리고 한쪽은 내 가족들. 무조건 1대는 내 소중한 친구나 나의 가족.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좋겠죠. 왜? 바이너리는 매출 모두 공유받을 수 있으니까. 반대쪽은 우리 어머니를 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복제가 됐겠죠. 또 자기 후배한테 가서 카드를 내놓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제 사업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저는요, 단 2명한테만 알렸을 뿐이에요. 자, 그랬더니 제 후배가 후배를 소개시켰고요. 그 후배가 또 자기 직장에 있는 커피숍 사장님을 가입시켜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자기 옆에 있는 레스토랑 셰프로 가입시킵니다. 근데 봤더니 이 셰프가 미국 사람인 거예요. Are you okay? 오케이. 네, 바로 가입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라인이 좌우로 열리기 시작하면서 내 바이너리 안에 미국 바이너리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때 반대쪽에서는 우리 가족들이 또 난리가 났겠죠. 다단계에 빠졌네 어쩌네 우리 이모들 전화 와서 막 난리가 나요. 해봤는데 안 된다 하면서.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사촌 형과 사촌 누나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족 라인으로 쭉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또 가입을 해주시고요. 폐가도 사주셨고, 그렇게 조카를 욕하던 막내 이모가 내가 돈을 번다니까 배가 아파서 제일 끝에 들어옵니다. 자, 이때 내 바이너리는 점점 확장을 해가는 거죠. 양쪽 라인으로. 이때 이 시크릿은요, 이 모든 매출을 나의 매출로 잡아줍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보면 여기 셰프님 있죠. 이 셰프님도 결국은 미국의 꼭대기가 된 거예요. 자, 이때 이 모든 매출을 나의 매출로 잡아주는데 돈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한쪽은 5명밖에 없어서 작은 쪽이 되겠죠. 나머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큰 쪽. 그래서 작은 쪽을 소실적이라고 하고요. 사람이 많은 쪽을 대실적이라고 합니다. 이때
소실적과 대실적을 2대1 비율로 회사가 측정을 해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5명에 대한 매출의 15%를 제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5명에 대한 2배예요. 2대1이니까 2배. 10명에 대한 걸 회사가 가져가겠다요. 회사가 가져가면 좀 화나나요? 아니요. 근데 회사도 먹고 살아야죠. 우리 부장님도 월급도 나가야 되고, 제품 개발도 해야 되고요. 용역도 해야 되고, 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래서 회사 운영비로 회사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봤더니 나는 5명이고 여기는 10명이 없어졌는데 10명하고도 더 있어요. 만약 이분들이 10명이면 또 5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보통의 네트워크 회사들은 플래시 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냐? 깜빡 인다는 뜻으로 플래시 아웃 다 없애버려요. 나머지 매출들을. 자, 정산이 됐어요. 15%가 내 통장에 들어오면 나머지 매출을 없애버린다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시크릿은요 무한 인벌입니다. 그리고 나의 바이너리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무한 대수, 무수히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끝까지 저축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라인이 없고 한쪽 라인만 커진다? 그래도 플래시아웃이 없어요. 없어지지 않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저축은 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 자식과 손주한테까지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쪽 라인만 있는데 내가 키우지 못했어. 그래도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혼자 이 모든 돈을 독식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네트워크 모든 우리 국내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회사는요 매출의 35%를 풀어줘야 돼요. 그게 합법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시크릿이 1000억이란 매출을 했어요. 그럼 35% 얼마예요? 350억이에요. 근데 제가 349억 9,999만 원을 가져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머지 여러분들이 10,000원 갖고 쪼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크릿은 그걸 막았습니다. 뭐죠? 주국점 2,000만 원. 결국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인데요. 우리는 사다리꼴 모양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2,000만 원씩 주국점에 도달한 사람들끼리 나중에는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제 어플라인 스폰서님들께서는 다들 주국점에서 만나고 계세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2,000만 원입니다. 정의영 스폰서님 표정 별로 안 좋으시네요. 이게 유일한 팀 커미션이에요. 이게 유일하게 내가 하는 일입니다. 뭐 했어요? 내 친구랑 우리 엄마한테 알린 것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야 하나 도와주라. 실제로 이렇게 저는 해외 리더십 세미나도 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도 똑같이 복제해서 친구들 보고 카드나 뺏고 다닌 거예요. 그게 잘못됐죠. 제가 조금 더 시크릿의 비전이 있었다면 이 친구도 똑같이 저랑 같이 사업 설명을 했겠죠. 근데 똑같이 카드나 뺐다 보니까 애들이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시스템에 와서 시크릿을 정확히 알고 알리셔야 합니다. 자, 끝났어요. 보상플랜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죠? 첫 번째 팀커미션만 하면 된다고 했죠.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번 팀커미션이 전부고요. 나머지 보너스에 대해서는 빠르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까 레그가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이 동생도 자기 직장 친구들이 또 반대쪽 라인에 들어왔고요. 그 후배도 보니까 게러웨이. 우리 보통 크루즈 가면 여행 계획가 있잖아요. 혼자 가나요? 보통 그래도 가족 단위로 가면 10명, 12명씩 모이잖아요. 그래서 여행 간다고 게러웨이로 엄청난 파트너들이 모집이 되면서 양쪽 라인으로 또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셰프님, 미국의 꼭대기가 되셨고요. 쭉 봤더니 우리 막내 이모도 일본에 지인이 있어서 일본 글로벌 사업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자, 이때 좌우로 양쪽 라인이 만들어진 사람들을 직급자라고 해요. 어떤 직급을 갖겠죠. 수당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 직급자들과 나에 대한 매칭 보너스가 측정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내 레벨을 타고 내려왔더니 양쪽 라인이 있어. 이 사람이 나의 1대고요. 반대쪽 라인을 봤더니 엄마, 사촌 형 지나고 사촌 누나가 양쪽 레그가 펼쳐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나의 1대로 봅니다. 그럼 이 1대 2명에 대한 몇 프로? 20%를 보너스로 지급을 해줘요. 자, 아까 전 페이지에서 봤던 주국점이 얼마였죠? 2,000만 원. 2,000만 원이죠. 예를 들어서 내 1대가 2,000만 원씩 주국점을 찍었어요. 그럼 2,000만 원에 20% 얼마예요?
400, 그럼 저는 얼마를 받아요? 800. 그렇죠. 400 아니에요? 2명이니까 800이죠. 그래서 800만 원을 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쉽죠? 네. 자, 내가 물론 나도 같이 했겠지만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양쪽에서 레그가 펼쳐진 사람들이 다 보너스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좌우에 에이스들이 나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직급자들을 내 2대로 봐요. 그래서 이 2대는 지금 제 그림 예시로 들었는데 2대는 총 4명까지 10%씩 받을 수 있어요. 4명에 10%, 중점 2,000이니까 10%는 얼마죠? 200이죠. 4명이면 얼마예요? 800. 또 800이죠. 또 800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셰프님도 3대. 3대는 8명입니다. 그리고 4대는 16명. 그래서 총 30명에 20%, 10%를 내가 보너스로 받을 수 있다. 이게 끝이에요. 다만 정말 내 파트너들이 다 같이 중점을 찍는다? 너무 행복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팀 커미션, 내가 하는 일보다 오히려 두 번째 보너스가 어마어마한 제 수단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3번, 4번 승급 보너스와 직급 유지 보너스 아주 간단합니다. 직급은요, 저희는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얄까지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보시면 직급 성취 보너스가 있는데요. 그냥 3번 직급 성취 보너스는요, 급전이 필요하다 하시면 도전하시는 겁니다. 목돈이 필요하다 하시면 총 14만 5천이에요. 총 14만 5천이에요.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직급을 도전하시길 바라고요. 직급 유지 보너스를 볼까요? 자, 직급 유지 보너스는 브론즈는 없어요. 왜? 브론즈는 2명만 찾으면 되잖아요. 집에서 핸드폰만 하면 돼. 옛날같이 통화 오래 한다고 전화세 많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브론즈는 직급을 유지해도 지원금이 나가지 않지만 로얄부터는 어쨌든 사람을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먹어야 돼요. 그래서 30만 원부터 다이아몬드 크라운 로얄 우리 사장님들은 160 딱 막아놨어요.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타 네트워크는요. 특히 이제 땡벌 라이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3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열심히 팔았어요. 그래서 다음 달로 넘어갔는데 300만 원씩 잘 팔았으니까 다음 달 넘어갈 때 400만 원의 직급 유지비를 준대요. 왜? 3개월 동안 잘 유지했으니까. 근데 400을 주는데 제가 250만 원밖에 못 판 거예요. 얼마가 부족해요? 400만 원 받으려면 5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0만 원 받으려고 50만 원을 삽니다. 너무 좋죠. 어쨌든 400을 받았으니까 못 받을 뻔한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뭐가 시작이 돼요? 내 집에 비밀의 방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50만 원치 박스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왜? 다음 달에도 똑같이 팔아야 되는데 저번 달에서는 50만 원치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걸 못 파니까 자꾸 방에 쌓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 열려고 하는데 안돼! 하면서 막 막잖아요. 절대 아빠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이 직급 유지 보너스는 여러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직급으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그만큼의 기름값 지원을 회사가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너스, 다이렉트 보너스가 남았어요. 저는 이 다이렉트 보너스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작년인가요? 작년이었나요? 네. 작년에 생겼어요. 저는 재작년. 잘 안 들려서? 어쨌든 생겼어요. 없던 게 생겼어요. 왜? 저는 시크릿이 너무 감사한 게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바이너리의 단점일 수도 있어요. 내가 혼자 다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혼자 다 했는데 파트너가 돈 벌어. 약간 그것도 배가 아픈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크릿이 브레이크어웨이의 장점을 갖다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이렉트 보너스 볼까요? 자, 그림이 브레이크어웨이랑 좀 비슷하죠. 내가 추천한 다이렉트 추천인이 그냥 현금 캐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카드를 긁었어요. 그럼 그 10만 원에 대한 5%를 저한테 현금으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보상 플랜 변경이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또 한 번 변경이 됐어요. 확대해 볼까요? 자, 오토마스터 10 이상부터는요, 매출 현금의 15%를 저한테 수당으로 측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거 찍지 마시고 다음 거 찍으세요. 요거 찍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놓치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지금 다이렉터 어워드가 회사에서 계속 진행 중이에요. 자, 예를 들면 제 파트너 중에
광주의 이용석 사장님 다들 아시죠? 네, 여행사를 하고 계시고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크루즈 문의가 막 와요. 그래서 이용석 사장님은 2023년도 오마 원 헌드레드를 발음 잘 안 되네요. 오마 원 헌드레드를 네, 외치셨어요. 그럼 예를 들게요. 용석 사장님이 오토시 어워드 1위를 한 거예요. 오마 원 헌드레드 쉽지 않잖아요. 봤더니 월간 100만 원씩을 받는데요. 1년이면 얼마예요? 1,200만 원이죠. 그리고 분기별로 얼마죠? 분기별로 또 줘요. 200. 얼마예요? 200. 200씩 4분기니까 800이죠. 그리고 연간 어워드가 또 있어요. 얼마예요? 500. 다 합쳐봤더니 총 2,500만 원. 용석 사장님은 여행업 하시면서 시크릿 가입을 권유를 한 것만으로도 연봉이 최소 2,500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100를 달성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오마 50 또 두 분이 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렉트 어워드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실 수 있게 회사가 많은 걸 준비했죠. 그리고 시크릿의 가장 큰 보상은 뭔가요? 그렇죠. 저는 크루즈라고 생각합니다. 크루즈요, 여러분들 여행 상품 아니에요. 크루즈는요, 보상입니다. 여러분들께 시크릿이 드리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이렉트 어워드에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게 우리 시크릿이 빅웨이브라는 프로모션을 출시했습니다. 자, 빅웨이브 요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해수욕장을 놀러 가셨어요. 막 튜브 타고 놀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 튜브가 와서 파도가 와서 여기서 놀고 싶은데 꼭 파도가 저쪽에서 와요. 꼭 그러지 않나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또 여기 와서 놀았더니 파도가 저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파도를 재밌게 타게끔 해주기 위해서 나온 프로모션입니다. 웨이브는 1, 2, 3, 4로 나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 남지 않은 프로모션 기간 우리 아이작 회장님께서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셨죠. 지금 현행 60BV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팩 구매만 하는 것만으로도 캐시백을 모두에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네. 형식적으로 발표하셨어요. 그리고요, 이벤트 2죠. 네, BV가 1.5배 업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내 좌우에 파트너가 없다, 내 바이너리가 아직 생기지 않았다 그러시면요, 이 기회로 직접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냥 에이전트나 브론즈이신 분들은요, 로얄 실버 도전하시고요. 로얄 실버이신 분들은 플래티넘 도전하세요. 골드 사장님들 플래티넘 다이아까지 도전하십시오. BV가 1.5배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뉴 플래티넘 스페셜 프로모션 있죠. 여행 1인 점수 달성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파도가 4번이나 더 남았어요. 내가 더 많은 파트너를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러면 이 프로모션 계속해서 여러분들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3월달에 나트랑 가죠. 굉장히 럭셔리하게 갈 거예요. 아까 권 여사님이 말씀하셨던 싱가포르 유니버셜 아카데미를 시크릿 통째로 빌려요. 시크릿 에이전트만 여행할 수 있게. 그리고 마린베이 샌즈 제일 꼭대기층은 또 대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호주를 갔을 땐 호주에서 가장 비싼 VIP 풀바를 또 거기를 렌탈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엄청 퍼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쫓겨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이벤트 4번째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도전하시고 있는 사장님들 내년 2월까지 다이아몬드를 달성하시면요, 4회를 여행을 가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물론 아직 프로모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3번째, 4번째 파도가 올 거예요. 아마 파도가 4개나 있다는 건 전 가장 마지막 파도가 가장 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프로모션을 조금씩 다져 두신다면요, 이 다이아몬드 4회 여행 누구나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현재 다이아몬드를 다시 직급을 달성하신 분들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추려냈어요. 프로모션의 가상이에요. 자, 일단 브론즈 가십시오. 한 명 한 명 브론즈 가시면요, 44만 원 정도고요. 찍으셨죠? 자, 실버. 일단 브론즈나 액티브가 무조건 실버 가세요. 로얄 가지 마세요. 그냥 실버 가십시오. 자, 실버 왜 가라하냐? 250만 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손익 분기점을 넘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직급을 도전할 때 실버까지 그냥 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 여러분들 사업하는데도 굉장히 빠른 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실버 골드 넘어가세요. 플래티넘 도전하십시오. 여행 가야죠.
네. 토탈 690만 원인데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많은 고3들을 또 연결하다 보면. 그래서 끝입니다. 어떻게 좀 쉽게 잘 들으셨나요? 네. 최대한 쉽게 숫자를 뺐어요. 왜? 저도 숫자가 들어가면 보상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셔서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약간 스토리텔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품같이 재밌게 돈도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명언입니다. 아들아, 100가지 문제 중에 99가지 문제 해답은 돈에 있단다.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리더들과 회사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함께 몸을 실으셔서 빅웨이브 1, 2, 3, 4 다 달성하셔서 모두가 다이아몬드 되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적과 같은 17일